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자동차과의 박형배 교수입니다. 여러분하고 3시간 동안 전기 자동차 제어 실무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자동차는 현대자동차에서 2019년 5월에 출시한 아이오닉 차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완전히 엔진이 없죠. 순수하게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 동력으로만 움직이는 차량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내가 여기 스펙을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스펙인데요. 충전 방식이 콤보로 돼 있어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 급속 충전과 또 완속 충전이 가능하다. 그럼 이제 이게 5시간 걸리냐 그러면 가정집에 있는 AC 전기인 220V로 충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완속 충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에 SOC, 즉 SOC가 뭐냐 그러면 배터리의 충전율이죠. 근데 만약에 이 충전율이 갑작스럽게 이제 우리가 많은 주행을 하다 보면 음, SOC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충전소가 있는 데 가서 급속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약 30분 정도 걸린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다 할 수 있다 해서 뭐라고 하냐면 콤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일반적인 우리 내용 속에서 그 일회 충전 시 주행 거리는 270km 정도 가고요. 그 다음에 최고 시속은 165km per hour. 일반 속도와 똑같죠. 165 정도면 굉장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또 배터리의 용량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단위가 뭐냐면요. 킬로와트 퍼 아워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를 이제 공부하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요. 전기는 전압. 자, 이 도대체 이 전기 배터리는 몇 볼트냐? 그럼 여러분이 항상 알고 있는 전비인 배터리는 뭐냐? 그러면 DC 12V죠. 자, DC 12V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 0V라는 에너지 기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호스에서 수압이 나가듯이 전선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의 크기가 바로 12V죠. 왜 전압이냐? 전기의 압력이죠. 사람은 혈압입니다. 왜 혈압이냐? 피의 압력이죠. 왜 수압이냐? 물의 압력이죠. 그러면 이거 자체는 바로 전압은 전기가 전선을 밀어내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수도꼭지를 넣을 때 조금 넣으면 절절절합니다. 완전히 넣으면 칼칼칼하죠. 그것처럼 전기도 흐르는 양이 있습니다. 천천히 흐르면 모터가 서서히 돌겠죠. 콸콸콸 흐르면 많이 돌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힘에다가 그 흐르는 속도, 전류를 곱하면 바로 와트라는 전기 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워의 개념이 들어가면요. 시간 동안에 밀어내는 전력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와트 아워가 들어가면 뭐가 되냐 그러면 전력량이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모터를 회전시킬 수 있는 양이 있냐 그 전력량을 우리는 킬로와트 아워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를 하실 때는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전압 또 전류 이거 두 개 멀티하면 뭐가 되냐 와트 그 다음에 여기에 시간 단위가 곱해지면 바로 이게 뭐냐 그러면 그 배터리의 전력량이 된다. 이런 식으로 개념 정리를 한번 해 놓으시면 왜냐하면 연료 대신에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한번 쭉 정리해 놓자. 전압이라는 것은 전기가 전선을 밀어내는 힘의 색이다. 그 다음에 쩔쩔쩔이냐 칼칼칼이냐 그것은 전류의 양이다. 그 다음에 내가 이 1시간 동안에 만약에 얼마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냐 이것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력 양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개념은 이런 식으로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기 자동차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이 연료통 대신에 배터리가 들어갔고 엔진 대신에 그쵸 자동차에 전기 모터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런 개념 정리를 한 다음에 쭉 따라오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내연기관을 정비하고 수리하지요. 그러면 이 내연기관이라는 것 자체는 엔진, 즉 내연이라는 것은 속에서 실린더 속에서 폭발에 의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연료 전지, 즉 연료 에너지, 즉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요. 이러면 파워트레인 구조가 자, 봐보세요. 엔진에서 크랭크 샤프트를 통해서 차대 번호가 차동 장치 타고 트랜스미션 타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전기 장치인 전기 자동차는 모터에다가 바로 트랜스미션을 넣은 다음에 바로 휠로 가기 때문에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죠. 그 다음에 엔진은 굉장한 많은 부속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전기 모터는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구조가 간단하고 유지 보수가 유지 보수가 잘 된다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운 기후에도 전기를 사용하여 차량 내부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 그 다음에 배터리 자체의 에너지 밀도가 솔직히 좀 낮습니다. 그래서 무게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 배터리에 대한 문제가 전기 자동차에서는 가장 항상 연구하는 사람들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를 공급하는 인프라 시설을 갖추는 이것죠. 아까 급속 충전기 이런 것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이런 두 가지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화석 연료가 점점 우리가 이제 그 소모돼서 이제 없어지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동차에 대해서 전기화돼야 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에서의 아이오닉 EV를 출시를 했죠. 이에 따른 이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전기자동차를 공부하실 때요. 전기자동차, 일렉트로닉 비클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가 자동차 배터리는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DC 12V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보통 액세서리 배터리라고 합니다. 액세서리가 뭐죠? 부속기기잖아요. 왜 부속기기라고 하냐? 차량이 가는데 동력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자, 차량이 가는 데는 순수하게 뭘로만 가게 할 수 있냐? 그러면 엔진으로 가죠. 그런데 엔진을 시동, 구동시키는 데 필요한 ECU에 서포트 개념으로 전류를 공급해 주는 게 바로 액세서리 배터리죠. 그렇지만 이 12V에 50A라는 요 힘으로는 도저히 구동을 하는 모터의 전력으로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셀로 만든 다음에 10배를 곱하면 120V, 뭐 20배를 곱하면 그렇죠. 240V. 그렇게 해서 실제 쉘들을 직렬로 쭉 연결시켜서 고전압 배터리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전기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모터를 구동을 하죠. 그래서 이 차를 앞으로 가게 하는 이것은 액세서리 배터리가 아니라 고전압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이 고전압 배터리를 이용해서 모터를 구동해서 이 앞으로 가게 하는 구동력을 발생해 주면 바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EV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차하고는 달리 엔진이 아예 없고요. 배터리와 모터라고 하는데 이 배터리는 고전압 배터리이기 때문에 밑에 하체 프레임에
이렇게 쫙 깔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배터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대한 경량화 시키고 고용량,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그 자동차 배터리는 납축전지예요. 그럼 이 납축전지는 한 셀당 2.1V 정도 하거든요. 충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6개의 셀이 묶어서 12V를 만들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리튬이온이나 이런 고전압 배터리에 들어가는 놈들은 요보다 더 훨씬 큰 3.6V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전압인 240V, 280V 이러한 큰 힘의 고전압 배터리를 셀을 직렬로 연결시켜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것은 아직도 배터리이기 때문에 DC입니다. 즉 뭐냐 그러면 0V, 280V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직렬이라는 것은 직류라는 것은 0V에 몇 볼트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전기 모터는요, BL 브러시가 없는 AC 모터예요. 그러면 뭐냐 그러면 여기에 선이 이렇게 3개 있습니다. 3개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파형한 교류 파형을 넣어줘야 돼요. AC니까. 그러니까 DC 전원을 AC 전원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원 체계를 바꾸는 것은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인버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원을 DC에서 뭘로요? AC로 바꾸는 것을 인버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버팅 시켜서 모터에 줘야만이, 요거 완전히 고압 케이블입니다. 여러분 저기 점화 2차 전지 점화 코일에서 점화 플러그 쪽으로 가는 때 굉장히 고압이 뜨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고압도 뜨지만 고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라인이죠. 이 라인에 DC를 AC로 바꿔둔 인버팅 시스템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에서 구동 스위치와 배터리가 연결을 할 때 혹시라도 내가 배터리를 수정할 때는 항상 차단을 시켜야 돼요. 그걸 우리는 PRA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여기 인버터 모듈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그걸 제어하기엔 모터를 제어한다 그러니까 모터 컨트롤 유닛, 이래서 MCU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악셀을 밟았을 때 그 악셀의 양에 따라서 열로 흐르는 전류의 양을, 고압 케이블에 흐르는 전류의 양을 조절해 가지고 모터의 RPM을 제어해야 스피드, 속도가 제어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충전 인프라에 대한 얘기는 저기 아까 얘기했듯이 콤보라 했죠. 콤보. 이러한 급속 충전기로도 충전할 수 있고 가정용 220V로도 충전할 수 있는 콤보 시스템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외형적인 것 중에 뭐 셋이나 뭐 이렇게 그 프레임이나 뭐 주변 장치 이런 것은 거의 똑같으니까 핵심적인 게 이렇게 바뀌었다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 전기 자동차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화석 연료 있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가솔린이죠. 디젤이고요. 그 화석 연료가 실질적으로 이제 고갈돼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뭐 환경 기준치에서 환경 규제 해가지고 뭐 CO2 규제 강화, 그다음 뭐 연비 규제, 뭐 의무 판매 규정을 정해서 이렇게 규정이 아니면, 그래서 이제 그 디젤 엔진도 일반 엔진이 아니라 커먼 레일 엔진으로 해서 막 2000바 이상의 연료 압력을 뿌려서 완전 폭발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는, 계속 그 다음에 이제 그 크린 디젤 해가지고 디젤 연료도 일반 디젤이 아니라 그 연료 자체도 이제 시스템이 바뀌어서 이제 자꾸 규제에 합당하게 만드는 하이브리드한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같은 나라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크린 디젤에서 큰 출력으로 뭐 하이웨이에서 뭐 고속으로 달리고 뭐 장기적인 것보다는 뭐 부산까지 가봐야 얼마 크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EV카로 가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이 그린카 경쟁에서 자동차 업계가 판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린카라는 개념을 어떤 걸로 가는가? 클린 디젤로 갈 건지, 하이브리드하게 갈 건지, 순수 전기로 갈 건지, 이것은 어디로 갈 건지는 방향을 아직 확실하게 잡아지지 않고 있죠.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 쪽으로도 배터리가 없는 상태에서 수소전지로 갈 건지, 미래에서 이제 우리가 뭐 한 2, 30년 지나면 원자력 핵을 미니마이즈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만들어서 그게 들어갈지, 어떤 것이 대체 에너지로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기 자동차의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어떤 식의 포커스로 나라별로 갈 건지는 다 시기적으로 조율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는 화석연료는 고갈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천연에서 나오는 재생에너지, 솔라셀은 충전해서 한다 그러면 태양이 없어지는 한은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걸 재생에너지라고 그래요. 화석연료는 신에너지죠. 자, 조류 간만에 차서 얻은다. 물은 들고 날고 항상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바로 재생에너지입니다. 이런 에너지를 얼마나 집진해서 배터리 속에 안정하게 넣어서 전기 자동차 쪽에 이용할 것인가. 이런 대체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 발전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전기 자동차가 활성화되기 위한 그 중요한 그 패러다임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전기 자동차의 제 나름대로의 어떤 3대 요소. 어, 제일 먼저 아까도 말씀드린 자동차 배터리겠죠. 어, 차량 가격에 가장 중요한 게 배터리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보 보조금을 일부 지원을 하는데, 그래도 배터리는 진짜 우리 핸드폰 한 2년 사용하면 어때요? 완충하더라도 2년이 넘어서면 분명히 배터리는 오전 지나고 오후 한 서너 시 되면 벌써 한 움큼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자동차도요. 계속 충전 방전 하다 보면 처음에 출시한 배터리의 성능하고는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 배터리의 성능에 대한 게 보증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계속 그 고가격의 배터리를 샀는데 한 2, 3년 있다가 또 체인지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운행상의 연비에 대한 효율은 좋으나 나중에 보면 배터리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의 가격이 최대 변동 요인이고, 그 다음에 요놈이 에너지에 배터리가 차지하는 밀도,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 관계에 의해서 이 배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EV 보급은 아주 아킬레스건이지 않냐. 그 다음에 이제 충전 인프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완속은 가정집이요. 급속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핸드폰 옛날에 우리 폴더 타입에 갖고 배터리 체인지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밑 프레임에 있는 배터리를 어떻게 하냐. 주차장, 그러니까 배터리 교환하는 거죠. 그냥 바로 오자마자 교환하면 5분이면 체인지해 갖고 가잖아요. 그런 방식도 도입을 하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5시간짜리 아니면 30분짜리 바로 와서 5분 만에 체인지하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느 배터리가 어느 정도 수명을 지났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뭐 차량이 처음에 샀을 때 몇 년간은 의무적으로 배터리를 체인지해주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다 뭐 하든가, 어떤 인프라에 대한 소스가 나오지 않으면 폴더식으로 이렇게 체인지하는 방식은 안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콤보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시급한 게 저는 배터리하고 충전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해결되면 어떠면 EV카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같이 좁은 나라에서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하고 뭘 좀 보려고 하냐면요. 배터리의 구성, 전기차의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있는 게 여기 바로 뭐예요? 고전압 배터리가 되겠죠.
고전압 배터리. 그래서 배터리 팩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렇게 배터리 쉘들이 이렇게 해서 속에 넘어져 있고 직렬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280V인 고전압 배터리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고압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어디로 가냐? 전기 모터 쪽으로, 즉 모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기본적으로 전기 모터의 고압 케이블로 가고 요놈은 RPM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트랜스미셔인 감속기를 줘서 감속을 시켜서 토크, 요 바퀴를 돌리는 힘을 배가시켜 가지고 차량에 줘야 요 마찰력을 이기고 순간적으로 앞으로 갈 수 있는 추진력이 생기겠죠. 그럴 때 이제 아까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했듯이 이건 D시고 요건 A시기 때문에 전원 체계를 바꿀 수 있는 인버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이 인버팅이 되는 걸 제어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 요게 모터잖아요. 그래서 모터를 컨트롤하는 유닛, 박싱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악셀을 밟았을 때 이 신호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 인버팅에 의한 전류를 제어함으로써 엔진의 RPM이, 모터의 RPM이 조절이 되고 그놈이 미션을 통해서 토크가 커져가지고 추진력이 생겨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뭐냐? 그러면 LDC라는 거예요. Low DC 컨버터예요. 자, 우리가 헤드라이트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DC 12V예요. 그런데 전기차에는요, 이제 액세서리 배터리가 없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12V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일례로 요거는 280V예요. 그러면 280V DC를 12V DC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요런 것은 DC를 DC로 바뀌죠. 그래서 인버터가 아니라 컨버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DC를 DC로 바뀐다. 그런데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바뀐다. 그래서 로우, 약한 거죠. DC를 컨버팅한다. 그래서 280V를 12V로 해서 주변에 뭐 창문도 오려내리고 헤드라이트도 켜고 뭐 비상 깜빡이도 켜주고 뭐 여러 가지의 액세서리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DC 12V를 만들어주는 게 LDC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정용 완속 충전기, 그 다음에 급속 충전기 이런 방식도 알아두시고 회생대종에 대한 것은 나중에 여러분하고 한번 다시 얘기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존 차량하고 잠깐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그냥 한번 제가 넣어 놓은 건데 중요한 게 엔진이 없어지고 그죠? 배기구나 배기 당연히 없어지죠. 그 다음에 유압식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는 전기 모터 자체 내에다 브레이킹력을 넣을 수 있어요. 당연히 연료통이 없어지죠. 자, 그래서 모터와 감속기가 돼서 감속기는 변속기가 아니라 감속기입니다. 이것은 1단, 2단, 3단이지만 가로에서 모터의 회전력에 의해서 바로 되기 때문에 변속이 되는 게 아니라 속도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감속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버터는 뭐죠? DC를 AC로 바꿔준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액세서리 배터리를 대용하기 위해서 DC를 DC로 컨버팅 해준다. 그 다음에 배터리, 그 다음에 충전기. 회생제동은 뭐냐 그러면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고바이길을 이렇게 내려올 때는 실질적으로 배터리를 고전압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남는 전기를 소모해 버린 게 아니라 다시 재사이클링으로 배터리에 재충시켜주는,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해주는 걸 회생제동이라고 쉽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요, 이렇게 고속으로 달리면 배터리는 열이 나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열을 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쿨링할 수 있냐? 그러면 이것은 바로 BMS라고 해요. 배터리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냐? 그래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의해서 여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식 워터 펌프나 에어 컴프레셔를 이용해서 이제 실제 뭐 우리는 그 냉난방 시스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배터리하고 어디? 그치 엔진하고 모터하고 바로 연결되는 고전압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굉장히 그 엔진보다는 심플해지지만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정비를 할 때 아까 PBA를 무조건 분리하고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 고전압이기 때문에 고전압 시스템인 전기차를 정비할 수 있는 별도의 리프트로 구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어스를 시켜놓은 다음에 뭔 일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정비는요. 저는 이제 개략적으로 3시간만 여러분하고 얘기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파티클로 나눠서 동력 전달 라인, 무슨 라인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정비를 하나, 전기차는 어떤 식으로 그 하이디에스를 이용을 해서 점검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현대 기아 이런 쪽에서 그런 정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게 나와서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시간은 여기서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